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5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5승 4패의 7위 팀과 8승 4패의 3위 팀이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두 팀,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이 펼칠 15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이지명 신민주 선수와 주장 최철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 시즌 KB리그에만 서면 작아지는 남자 신민준. 이대로라면 리그 사상 최장 연패 기록도 경신할 기세인데요. 지난 라운드 한상훈 선수를 12연패에서 구원한 최철환 주장이 신민준 선수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지 두 선수의 장고 대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선 주장 강동윤 선수와 이지명 나현 선수가 격돌합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한데요. 팀과 함께 4연패를 이어온 강동윤 주장. 컴퓨터 수비수 나현 선수를 맞아 버티기의 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삼국에선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사지명 이원영 선수가 대결합니다. 류수왕 선수는 치열한 끈기왕을 상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포커 페이스를 대하는 이원영 선수의 대처법은 무엇일지 포기를 모르는 두 선수의 끈질긴 대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국은 사지명 류민영 선수와 삼지명 변상일 선수의 대결입니다. 요즘 들어 주먹에 꽤나 물이 오른 완력의 사나이 류민영 선수. 나날이 재기발랄해지는 변상일 선수를 맞아 어떤 승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한 가운데 이 대결로 우위를 점하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하나요? 5국은 삼지명 김정현 선수와 오지명 윤찬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단 4승에 그치며 KB리그의 사나이라는 닉네임이 머쓱해졌던 김정현 선수. 이번엔 윤찬희 선수를 제물로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실수를 좀처럼 놓치지 않는 윤찬희 선수는 이 대결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낼지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7대 43으로 포스코 캠텍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동현 주장과 이지명 나현 선수의 경기가 승부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데요. 하락세의 티브로드와 상승세의 포스코 캠텍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2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새로운 이벤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주에 열리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경기는 모두 20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20경기의 승패를 모두 다 마친 분에게만 대박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요,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주의 KB리그 오더를 확인한 후 어느 선수가 이길지 차례대로 클릭하시기만 하면 응모는 끝! 어때요? 참 쉽죠? 한 라운드에 정답자가 여러 명이면 상품을 똑같이 배분해 드리고요. 정답자가 나오지 않은 주의 상품은 다음 라운드로 이월됩니다. 체크 응모하기, 체크 응모하기,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이벤트 승부를 맞춰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경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제 결과로 인해서 중위권 싸움은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가 되니까 네. 어느 팀이 둘 때 어느 팀이 꼭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팀들은 어저께 이제 이제 정관장 황진단이 혹시 지면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테고 또 중위권 팀들은 정관장 황진단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화성시는 그냥 내려보냈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네. 화성시 코리오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중위권 싸움 더 볼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경기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먼저 9개 팀 순위부터 살펴보시죠. 자, 정관장 황진단이 어제 패점을 나눴지만 여전히 단독 선두입니다. 2위와는 차이가 조금 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경기하는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는 각각 3위 그리고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중위권에 있는 팀들은 당연히 누가 이겨야 할지 포스코 캠텍 팀을 아마 응원할 때고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당연히 네. 티브로드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티브로드가 8위에 처져 있긴 하지만 뭐 같이 희망이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티브로드 팀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더 지면 조금 곤란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자력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 경기 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빅매치가 많은데 장고대국부터 아주 볼만한 한 판이 성사가 됐네요. 네, 장고대구 신민준 선수 정말 농심배의 영웅인데 왜 이렇게 KB리그에서는 지금 성적이 안 나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네. 사실 최철한 선수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익스프레스에서도 보셨지만 최철한 선수가 지난번에도 이 연패를 하고 있던 한상우 선수를 만났었는데 네. 오늘도 또 만났어요. 과연 뭐 연패를 좀 끊어주는 네,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될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2국도 빅매치입니다. 강동윤, 나현. 1지명과 2지명의 대결이지만 예상하기 힘든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동현 주장. 정말 올해 왜 그러나 할 정도로 지금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티브로드 팀은 징크스가 있죠. 강동현 선수가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데 사실 그러면은 팀이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강동현 선수가 빨리 살아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3국은 류수왕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 모두 승률 5할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상대 전적은 류수왕 선수가 앞서고 있네요. 정말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4국 역시 속기고요. 류민영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 변상일 선수 올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민영 선수도 굉장히 좀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전에는 힘만 썼다면 지금은 좀 치고 빠지고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5국 김정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김정현 선수가 KB리그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올해는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티브로드 팀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한 멤버들이에요. 근데 올해 이렇게 성적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네. 신기할 정도로 다들 지금 하향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더 역시 뭐 예상하기 힘들게 짜여졌는데 역시 2국 강동윤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이 아주 중요할까요? 네, 뭐 1지명과 2지명의 대결이면은 뭐 1지명이 좀 유리하겠지라고 보통은 생각이 되지만 지금 네. 상황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나연 선수 최근에 컨디션도 좋고 거의 뭐 주장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판을 가져가는 쪽이 네. 후반기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1승 1패가 아니라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판인데요. 자, 15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뭐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바쁜 상황이고 티브로드는 한 판 한 판 거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돼요. 포스코 캠텍도 나름대로는 네. 지금 SK 앵커링과 너무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한 상황이라서 네, 절대 그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위로 올라가느냐 3위로 올라가느냐가 너무 큰 차이예요.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장고대국 최철원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이고요. 3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원영, 류수항 선수의 대국. 류수항 선수도 올해 뭐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계속 연패를 하다 그 연패가 연승을 하다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네.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2국 강동윤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입니다.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현 선수는 올해 특히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둑이 좀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사실 예전에는 나연 선수 바둑이 그렇게 재미있는 스타일의 바둑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선택의 순간에서 공격적인 수두를 많이 두기 때문에 네. 보는 재미도 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연 선수 좀 자신감도 많이 붙은 느낌이고요. 강동윤 선수는 올해처럼 좀 부진한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10월 랭킹에서 랭킹도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강동현 선수가 네. 랭킹 17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10위에서 무려 7계단. 네. 이렇게 많이 하락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최근에 워낙 KB 바둑리그에서 연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랭킹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17위는 둘째치고 사실 강동현 선수 10위도 좀 하락을 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 5위권에서 맴돌던 그런 선수인데 올해는 조금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이 KB리그의 성적이 랭킹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KB리그에서의 부진이 랭킹 하락에도 지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가 지금 티브로드 팀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징크스가 있잖아요. 확실한 징크스가 있는데 주장인 강동현 선수가 이기면 팀이 이긴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엄청난 상위권에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강동현 선수의 5승 8패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성적입니다. 강동윤 선수의 5승 8패도 그렇고 티브로드가 8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전통의 이 강팀인데 사실 올해도 초반에는 괜찮게 나갔거든요. 근데 네. 갑작스럽게 선수 전원이 좀 왜 무슨 이유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네. 컨디션이 떨어졌는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승 8패 팀이 3팀, 화성시 코리오, BGF 리틀 CU, 티브로드까지인데 하지만 또 이 승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티브로드가 가장 적은 승수를 지금 챙겨놨거든요. 티브로드 팀 같은 경우는 동률이 나서는 사실 이기기가 지금 약간 힘들어요. 네. 예, 거의 남은 판을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유행하고 있는 이 두 칸 높은 굳힘 오늘도 역시 등장을 했고요. 이제 나연 선수가 모양을 키웠는데 강동현 선수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양을 지금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3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흑도 계속해서 우상기 쪽을 지키면서 모양을 네. 키우는 거.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나연 선수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바둑이 많이 치열해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세돌 구단을 꺾고 네. TV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우승을 해서 자신감이 당연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역시 우상을 굳히는 쪽으로 갔고요. 백은 그러면 모양을 좀 가르는 쪽으로 가야 되나요? 백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첫 번째는 우변 쪽을 갈라치는 수, 가장 무난한 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계속해서 한 번 더 굳히는 거군요. 계속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네. 서로 모양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어떤 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바둑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강동윤 선수 스타일이라면 굳히는 쪽보다는 먼저 가르는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원래 네. 이제 기풍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가 뭐 서로 모양을 그렇게 막 키우는 바둑을 즐겨두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굳혔어요. 근데 이제 강동현 선수가 최근에 이제 좀 네. 슬럼프고 성적이 잘 안 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자기가 좀 잘 안 두는 쪽으로 두고 싶은 때가 있어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죠. 네, 강동현 선수의 지금 이 선택은 네. 뭐 일단 두 가지 중 하나니까 뭐 당연히 이상한 수는 아니고요. 원래 기풍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기분에 좀 변화를 준다는 면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좀 모양을 키우게 되고 오늘 선이 좀 굵은 바둑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나연 선수가 먼저 사실 나연 선수는 저수를 원래는 네. 별로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풍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원래 나연 선수는 실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어깨를 짚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실리를 좀 쉽게 내어주는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좀 굳혀주는 의미도 있고 네, 사실 이 어깨 짚어놓은 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어깨를 짚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깨 짚어놓고 손을 뺄 때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많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 짚었을 때 원래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저도 이제 다른 아마추어 분들에게 어깨를 짚으면은 어느 쪽이든 일단 미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은 이럴 때 또 의외로 또 손 빼고 다른 데 둘 때도 있고 그래서 뭐가 뭐 정수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응수도 하지 않고요. 네, 네. 그냥 뭐가 정답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동윤 선수도 잠깐 고민을 하다가 하나 밀었고요. 백은 네. 이제는 우변 쪽을 두는 게 일단 무난하죠. 나연 선수 생각은 그냥 우변을 갈라쳤을 때 어차피 다가오고 상변을 둘 생각이었는데 날일자로 걸치는 거랑 이거랑 어차피 상변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터운 면에서는 지금의 흙의 모양이 괜찮아요. 하지만 실리만 놓고 따진다면 날일자까지 걸칠 수 있었던 곳을 그냥 벌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 좌상기의 실리는 백이 조금 이득을 받습니다. 지금 실리로 둔다면 이곳 막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온 자리고 뭔가 어깨 짚은 수를 계속해서 좀 중앙 바둑을 생각한다면은 또 어깨를 짚는 네, 건가요? 또 어깨를 짚어서 네. 이번에는 우변 쪽을 막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어깨를 짚어서 모양을 넓힌다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은 주는데요.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나연 선수 스타일은 아니죠. 물론 본인은 하도 요즘에 공격형으로 바꿨다고 인터뷰를 해서 네. 요즘 기풍은 또 그럴지도 모르긴 한데 흔히 이제 나연 선수 하면은 이제 바둑팬 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풍은 네. 이런 바둑은 아닙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근데 조금 바뀐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좀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두는 정도로 바뀐 건지는 아직은 네. 잘 모르겠어요. 중계를 하면서 봐도. 원래 나연 선수의 바둑은
뭐 사실 성적을 떠나서 약간의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재밌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나연 선수가 이제 뭐 유리할 때 뭐 상대가 진짜 잡으러 가면 잡힐 것 같은 그런 돌도 잡으러 가지도 않고 수가 보여도 잘 내지도 않고 네. 안전하게만 뒀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잡으러 가 하는 것도 의외로 그냥 잡으러 가고 좀 공격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꽤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를 막는 것과 네. 우변 쪽 압박. 막게 된다면 백은 한 칸 정도 띄어서 모양을 단단하게 하면서 이제 우상기 쪽에 흙의 돌을 좀 견제를 하는 수가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양쪽 다 참 좋아 보이긴 하네요. 뭐 어딜 둬도 네. 뭐 어디가 실수다 이 장면에서는 무조건 어딜 둬야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단지 취향의 차이겠죠. 송태곤 해설위원이라면 어깨 짚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어깨를 안 짚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은 짚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어깨 짚은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실리를 좀 쉽게 내어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진 않는데 한 번 짚었으면 뭔가 계속 여기서 그냥 막네요. 한 번 짚었으면 그냥 계속 짚어갈 것 같아요. 제가 네. 두면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자리는 놓치기가 싫었나요? 좋은 자리죠. 딱 봐도 상변 쪽 모양이 좋아지면서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텁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어디 들어갈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은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 이제 다 집이 되는 게 겁난다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면서 주도권을 뺏길 확률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괜히 사서 고생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길 들어가도 네. 이 돌이나 이 돌이 잡히진 않아요.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계속 좀 공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두네요. 모양을 갖추기보다는 한 발 앞서갔네요. 이런데 이제 어깨 짚으면은 네.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전투를 하는 수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아무래도 두 칸 사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노릴 때 돌이 네. 있으면 당연히 이득이니까 아마도 흙이 어깨 짚는 것을 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뭐라도 받아주면 그때 뛰던지 네. 이 교환 자체는 뭐 득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자 이제 나연 선수도 보통은 어깨를 짚는 수를 두는데 이곳에 이제 돌이 약간이라도 오게 시작하면은 신경이 쓰이니까 어깨 짚는 것까지 안 하고 조금 부드럽게 뒀어요. 하지만 이 날일자도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받으면 그때 백이 약점을 째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칸 사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여기 백이 좀 네.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뭘 두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도 이렇게 벽이 있어야 좀 신나게 싸우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백 쪽에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또 하나를 받아두고요. 그 우하 쪽은 이제 확실한 건가요? 아니요, 뭐 완벽하게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도 이것도. 좀 맛이 있는 건가요? 네. 들여다보고 네. 이런데 붙이면은 이 돌을 그냥 깔끔하게 뭐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백이 당장은 거의 못 두는 이유가 흑이 가장 쉽게만 둬도 호구가 되면서 우변이 닫히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돌이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우아기는 당장은 그래도 집이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메이저리그 124승. 동료들을 믿으니까 가능했죠.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파트너가 좋은 길을 보여줬죠. 당신에겐 든든한 동반자가 있습니까? 자산관리에서 글로벌 투자까지 금융의 프로와 만나보세요. 골드인 와이즈 KB 프라이빗 뱅킹.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15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도 한 수를 들여서 네. 이곳을 뒀어요. 좌기 쪽과 좌변, 하변에 걸쳐서 좀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겠다 하는 수를 두었고요. 흑은 여기서 정말 많은 선택이 있어요. 하변 쪽을 들어가는 것도 네. 선택할 수 있고 좌상기도 가능하고 네. 우변 쪽을 은은하게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흑의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와 나현 선수. 자, 강동윤 선수의 랭킹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7위. 강동윤 선수가 머물렀던 랭킹 중에 가장 낮은 랭킹이에요. 그렇죠. 강동현 선수가 10위권 밖으로 어지간해서는 내려 올 리가 없는 선수인데 네. 최근에는 확실히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여섯, 일곱, 상대 전적은 팽팽한 모습이고요. 나현 선수는 얼마 전 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자, 이제는 세계 대회에서도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된 나현 선수입니다. 올해는 부진하다고 하지만 뭐 강동윤 선수의 KB리그 역대 성적은 대단하죠. 그렇죠. 강동현 선수가 작년부터 약간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KB리그 50% 성적밖에 못 냈거든요. 네. 그래갖고 왜 이러지 했는데 올해는 사실 더 안 좋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하지만 그 전에 강동윤 선수는 KB리그에서 거의 뭐 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었죠. KB리그에서 흑번, 백번 승률도 거의 차이가 없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나현 선수는 역시 100번 승률이 좋군요. 네, 나연 선수 스타일로 보면은 백이 어울리긴 하죠.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넷, 승률 그래프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동윤 선수는 현재 5승 8패, 나현 선수는 7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여러 군데 선택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좌상으로 가긴 갔어요. 네, 가긴 갔는데 네. 뭐 가장 간단하게 침입을 했고 백도 뭐 날일자로 걸쳐온 이 흙 한 점을 공격하기에는 주변에 흙돌이 두텁기 때문에 그냥 하나, 단단하게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넷, 나연 다섯, 선수는 여섯, 백에게 실리는 내어줘도 이렇게 그냥 외세를 쌓겠다 이런 뜻이고요. 다만 이 장면에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혹시라도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끈으로 가면은 싸우겠다라는 뜻인지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싸우지 않으면요? 뭐 중앙 쪽으로 두고 아, 가볍게 한 점은 버리고요. 네 그냥 계속해서 중앙 쪽을 크게 키워갈 수도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감각적으로는 이 정도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홉, 아 침입 지금은 네. 이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도를 키우기보다는 견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좀 서둘러서 들어간 느낌도 드네요. 지금 이수는 그냥 선택이에요. 그냥 나의 모양을 키우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네. 보통은 우변에 이런 모양에서 이런 수를 굉장히 많이 둬요. 다섯,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는 일곱, 여덟, 백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막으면은 끊어서 흙이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미리 둬서 네. 백이 뭐 다른 데 두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끊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끊어서 물론 뭐 백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흙이 두텁게 또 중앙 쪽을 막아갈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 만약 가장 강력한 수법이라면 그냥 아예 대놓고 30초, 씌우는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셋, 서로 좀 견제를 하는 거네요. 백이 들어가서 견제하자 흙도 네. 그렇다면 나도 일단 좀 견제를 하고 백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모자는 날일자로 벗어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 돌 자체가 흙이 공격할 때 백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돌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굉장히 멀긴 한데 큰 도움이 되네요. 네, 백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주고 싶지는 않아요. 백도 네. 뭐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셋, 넷,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한 점을 신경을 써주고 싶습니다. 여덟, 아홉, 아, 이거는 이제 막으면 그때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흙이 씌었을 시에는 지금 백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이 돌이 무조건 흙이 득봤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30초, 근데 흙은 하나, 글쎄요. 그래도 일단 먼저 한번 공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도망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너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다음에 여기 네. 딱 모자 씌우는 게 그냥 한눈에 봐도 좀 하나, 물론 쉽게 잡진 못하겠지만 너무 네. 안쪽으로 갇힌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답답합니다. 여덟, 아홉, 어, 음, 약간 뭐 거의 도발인데요, 이거. 지금은 씌워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길 두면은 나가서 흙을 가르면서 싸우겠다라는 뜻인데 흙 쪽에서는 지금 굳이 이쪽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글쎄요. 일단은 먼저 좀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선수는 네. 이 돌에 대해서 글쎄요. 나연 선수도 별로 공격 의지를 안 보이고 있고 강도현 선수도 충분히 뭐 타개할 수 있어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딱 모자를 씌우는 자리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는 나연 선수도 안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는 네. 일단 두기 싫은 게 상대가 여기 뒀다는 거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막는 거잖아요. 막았을 때 내가 늘고 날일자 하던 뭐 이런 데를 붙여서 뭐 자상기 다치는 건 있지만 이렇게 뭐 뚫고 나오던 뭐라도 내가 네.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해 하면서 그냥 받아준 거기 때문에 보통 수를 둘 때 상대 의도를 특히나 프로들은 거스르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은 안 막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괜히 이 부분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아마도 여기를 받으면은 네. 붙여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 생각은 9, 10, 3번 남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백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상기는 네. 끊겨서 이 2점 잡히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중앙을 아까 흙이 덮어 씌워서 공격을 하는 것과 흙이 삭감? 모자 오면서 세력 쌓았던 곳을 백이 가르고 나오면서 이 2점을 공격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나연 선수가 다섯,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여덟, 그냥 해달라는 대로 일단은 뭐 한번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네. 30초. 하나, 둘, 실시간 스코어가 살짝 움직였네요. 다섯,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수순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죠. 조금 흙이 4번 남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둘 수 있는데 너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는 것 같다. 네. 검소실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아주 많이 기울지는 않았고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직 저 정도는 그냥 네. 좀 그냥 기분이 살짝 별로다 정도지. 네. 강동윤 선수도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좀 시비를 걸어볼 것인지. 30초. 하나, 둘, 글쎄요. 도 쓰면 넷, 다섯, 여섯, 쓰면 두고 싶은데요. 여덟, 아홉, 또 쓰나요? 3번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동윤 선수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런 걸 이제 붙일 때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끊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다 해놓고 끊으면 그때는 그냥 쉽게 버리는데 지금 끊어왔을 때 어떻게 둘 것인지 아래로 단수를 치면은 30초. 하나, 이거는 아까 전에 끊었을 때 단수 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크게 잡히거든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아홉, 약간 더 비튼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날일자도 물론 건너붙여서 차단 가능한 수죠. 근데 글쎄요, 이 수는 이 2점은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거의 잡는 수준으로 공격이 가능할 텐데 하지만 문제가 이곳에 흙이 오면은 네. 덩달아 백도 약해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작전이거든요. 중앙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강동윤 선수가 철기를 2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는 네. 아까 전에 이제 이 끊는 타이밍이 바로 끊는 게 조금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사실 저는 백이 괜찮아 보여요. 이 싸움하는 자세가. 근데 강동현 선수는 이것보다는 둘, 셋, 오히려 뭐 이쪽에서 전투를 걸어가는 것이 좀 더 자신 있다. 여덟,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연 선수도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자 씌우고 날일자 줄 때 이 날일자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교환 100이 하나도 안 해놔도 바로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끊으면은 그냥 중앙 쪽 두다 보면 이 돌 위험해지지 않아 하면서 끊는 건 내가 싸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둔 행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곳에 이 뒀던 수들은 물론 뭐 악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득을 봤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처음에 날일자 뒀을 때 붙여서 지금 차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나연 선수도 뭐 두 점머리 젖히고 호구 친다든지 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전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백이 반대쪽으로 두고 나가는 쪽을 했다면은 하나, 중앙 쪽에 돌이 오기 때문에 이제 씌어가는 수를 줄 수 있는데 지금 만약 씌어가면은 일곱. 아마도 강도현 선수는 그냥 승부를 걸 것 같아요. 여기를 늘어버리고 2번 남았습니다. 이거 뭐 안에서 그냥 약간 헤엄치듯 승부를 이건 누가 더 부담이 될까요? 흑 쪽이 좀 더 부담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당연히 부담이긴 한데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게 작전인데요. 네, 근데 특히나 네.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저런 곳에서 이제 계속 좀 비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들을 두면은 받는 네. 쪽이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에서의 이 강동일 선수의 선택을 좀 꼬집듯 실시간 스코어도 또 변했어요. 네, 이거는 뭐 모르겠다. 네, 아까 전에도 뭐 그렇게 흑이 뭐 불리하다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냥 너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왜 너무 쉽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싸움은 뭐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30초. 하나, 일단 백도 한 번 더 밀어야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런 식으로 언뜻 보면 이제 백이 흑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도 나오는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백의 모양을 지우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흑이 뭐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냥 둘, 셋, 여기를 젖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섯, 일곱. 그러니까 원래는 젖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겨서 여기를 막아갈 수도 없고 이곳을 단수 쳐도 축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끊었는데 빈 삼각 나가면서 싸우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늘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백이. 네. 늘어놓고 두면은 단수 쳐놓고 그냥 막혀 있다고 우기고 두는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이거는 백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다섯, 이제는. 여섯, 그래서 젖힐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여덟.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돼요. 네. 보통 때는 안 되는 수인데 지금은 그냥 이 석점을 버리고 둘 수 있는 작전도 있어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2단까지는 확실치 않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백이 일단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셋, 이 다음에 좋은 뭐 수순이 없다면 흑이 곤란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뭘 그래도 자신 있다, 볼 자신이 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가 이곳을 처음에 끊어가고 밀고 젖힌 수는 네. 여기까지는 못 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약점이 있는데도 2단 젖히면서 나가는 수는 도저히 못 들 거라고 생각하고 둔 건데 일단 나연 선수가 뒀어요. 5, 6, 7, 8. 이거 뭐 전투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나연 선수가 이 석점을 버리는 수순을 갈 거예요. 이 석점을 뭐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모양도 안 좋고 나중에 버리기에는 크기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버리고 좀 중앙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동현 선수는 중앙을 뭐 아예 막힐 리가 없게 나갔네요. 여기로 두면 반대로 쌍립을 써서 네. 뭐 중앙 쪽은 절대 안 막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은 지금 충머리를 해서 이런데 이제 붙이면은 좌기는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어요. 서로 좀 지워지는 바둑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 생각은 네. 이 돌이 그래도 요석이기 때문에 좌기가 다 깨지더라도 괜찮다가 강동현 선수 생각이고 나연 선수 생각은 사실 집으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좌기를 백 모양을 내가 그래도 쉽게 깨니까 그래놓고 또 이제 중앙 쪽을 글쎄 뭐 그렇게 크게 압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노릴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누구의 판단이 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요석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이 바둑의 백이 뭐 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도 아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요? 거기는 이 다음에 뭘 30초. 하나, 아까처럼 지워지는 형태도 아닌데요. 다섯, 여섯, 나연 선수는 이런 여덟. 수익기가 지금 괜찮다고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너무 큰 그림이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태주는 수법이라서 진짜 그대로 가네요. 하변은 흑이 네. 굉장히 크게 이득을 볼 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일단 좀 많이 보태줬잖아요. 지금 나연 선수 생각은 어떻게 다 맞고 끊으면은 백이 곤란하다. 보태준 만큼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거는 뭐 계속 미는 거는 좀 이상할 테고 네. 지금 이게 일단 나연 선수의 생각이에요. 여덟, 아홉. 근데 거의 필연입니다. 지금 뭐 다르게 비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전혀 없어요. 뭐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강동현 선수가 두 선수 모두 지금의 이 수익기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까 전부터 했을 텐데 한쪽은
그러니까 강도현 선수는 내가 좋다. 둘만하다. 나연 선수는 이거 흙이 만족이다. 하나, 다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강동현 선수의 저 손놀림은 일단 뭐 믿을 수가 없어서 손놀림만 보면은 굉장히 백이 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실시간 스코어는 흙이 좀 두텁게 처리됐다고 검투실에서 보고 있네요. 나연 선수의 선택을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보태준 것보다 흙이 찾아오는 게 더 많다는 판단이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뭐 직접적인 형세보다도 네. 바둑 그 기풍에는 나연 선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현 선수가 더 잘 둘 때 바둑은 서로 뭐가 뭔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바둑일 때 더 힘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의 진행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깔끔하게 서로 차지할 거 차지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반 계산이 강한 나연 선수 쪽이 입맛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가는 곳마다 한 군데씩 다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한쪽으로 아직 크게 기울지 않았다는 거. 지금 두 선수 모두 총 하나, 뭐 여기 수순은 당연한데 넷, 다섯, 이제 끊을 때 이제 여섯, 아래로 단수 치고 계속 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득인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백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두는 건 너무 굴욕적이고 좀 별로다라고 보면은 30초 하나,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냥 깔끔하게 지켜놓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여섯, 끊어서 여덟, 이곳까지 잡는 거 이것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었을 때 100의 선택인데요. 저라면 그냥 위로 치고 이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깔끔할까요? 네. 이 다음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30초 하나, 둘, 확실히 넘어가는 게 아닌 게 조금 기분이 나빠요. 여기가.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고 이것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요. 네. 대마가 지금 아, 확실히 살아있지도 못해요 지금. 이건 좀 아니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뭐 넘어가겠다라는 뜻이네요. 실리로 손해를 전혀 안 보겠다. 하지만 흙이 여기 왔을 때가 백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보통은 붙이고 끊는 상용 맥점이 있거든요. 보통은 있는데 지금은
패가 돼요. 수 있나요? 네. 패인데 뭐 흑이 패감 쓰고 30초. 따내는 순간 만패불청이기 때문에 넷, 지금은 그 평소에 줄 수 있는 그 맥점은 못 둡니다. 글쎄요,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 당하면. 계속해서 뭔가 흑의 선택보다는 백의 선택이 어렵네요. 야, 역시 이쪽으로 붙이고 전투한 것 자체가 네. 아무리 봐도 좋은 선택인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주도권은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직 당연히 백도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요석을 잡고 중앙 쪽 침입했던 돌과 아주 쉽게 거의 연결을 했어요. 하지만 주도권은 그래도 흑이 잡은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로도 네. 좋다라는 거네요. 이렇게만 눌러도. 그냥 기라는 거군요. 네, 그냥 이 선으로 네. 기어서 넘어가라. 나연 선수의 생각은 지금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게 이거 젖히면 차단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문제가 차단을 해놓으면 둘, 셋, 넷, 여기 따낼 때 흑이 됐다냈다고 하고요. 일곱, 여덟. 이게 못 살아 있어요 백이. 한 칸 뛰면은 네. 못 살아 있습니다. 강도현 선수는 이걸 다시 지금 됐다면 이 선으로 밀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좋다 이건데 나연 선수가 이거를 이 정도로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둘, 어차피 백이 한 수 더 둬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백이 좀 괴로워 보이네요. 하변 모양만 놓고 보고 있으면 30초.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여섯, 일곱, 여덟. 진짜 이제 화면은 확실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앙으로 손을 돌리는데요. 나연 선수의 지금 손길은 여기로 둬서 네. 우상기부터 상변집을 지키는 쪽으로 거의 손이 왔었어요. 계산서가 나왔나요? 지금은 뭐 공격을 하기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강도현 선수가 여기를 집으로는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득인데 네. 돌의 수를 하나라도 줄여놓기 위해서 위로 단수를 쳐서 흑이 중앙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그 자충이 혹시라도 걸릴까봐 수를 메워놨거든요. 어떤 활용도 당하지 않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중앙 쪽 차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의 집 모양은 거의 굳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백은 여기 한 15집이 조금 안 되고 5집이 조금 안 되고 20집이 좀 약하고 5집이 좀 강하고 네. 25집에 여덟, 여기가 한 15집이 조금 넘어요. 그럼 한 40집이 조금 강한가요? 40집이 좀 강하죠. 네. 흑은 우악이 15집 좀 약하지만 여기가 5집은 되기 때문에 거의 20집. 20집 거의 20집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네. 20집. 상변에서 30집부터가 개간데 30집은 일단 좀 더 날 것 같은 사이즈죠. 지금 당장 보기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냐면 30집 정도라면은 그냥 여기가
3, 3칸으로 10줄 여기까지만 해도 30집이기 때문에 이곳이랑 이 부분에 집이 안 나도 지금 개가 바둑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흑이 그러면은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백은 지금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긴 있어요. 좀 더 흑을 집을 지우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집이 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나연 선수의 다음 수를 보면은 네. 나연 선수가 이 바둑을 뭐 확실히 어떻게 보고 있나 알 수 있어요. 하나, 안쪽으로 지키는 수를 두면은 꽤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 많이 편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덟, 중앙 쪽을 둬서 열. 이곳 날일자와 여기 날일자 째는 거를 동시에 공격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뭐 좀 물러나기만 해서는 승산이 확실히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본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계산을 해볼 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어떤 수를 두더라도 계산이 먼저입니다. 다섯, 일곱.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것도 좀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네. 여기를 날일자 끊기는 걸 좀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공격적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로 네.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15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